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0살이 된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가 생각나 사연을 보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소박하고 다정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우리 사이에는 딸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시댁에서는 별로 아이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시댁은 집과 가까워 자주 방문을 하셨고 그럴 때마다 아이를 보면 본 척도 안 하시고 할머니 하고 따라가면 기집애가 아무한테나 앵겨 하면서 눈치를 주었습니다.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은 이제 아들 하나 낳아야지 기집애만 낳을 건 아니지? 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직 형편이 여유롭지 않아 아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아들만 낳아봐라. 내가 다 키워주지. 이런 시어머님이 어딨니?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원하시어 우리 딸이 찬밥 신세였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났고 예상치도 못하게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드디어 네가 우리 집을 위해 일하는구나 라며 좋아하셨습니다. 과일이며 고기를 사오셔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좋긴 하나 만약 아들이 아니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어 임신한 즐거움보다 걱정이 컸습니다. 남편은 딸이면 어떠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심 아들이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출산일,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 아닌 딸이었습니다. 그래도 뱃속에서 10달 품은 내 소중한 아기여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소식을 듣고 오신 시어머님은 너는 아들도 하나 못 낳는 머저리니?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거 하나 못 낳아? 하며 소리치셨고 출산의 아픔보다 어머님의 말에 너무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연락도 없이 찾아오신 시어머님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제 방에서 제 옷이랑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마당에 가방을 던지며 딸만 낳는 며느리 필요 없다. 나가라. 우리 집은 대를 이어야 해. 나가.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집 밖을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저는 당황함과 어이없어 눈물이 흘렀고 그 당시 말 한마디 못하고 나온 게 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엄마는 미친 사람이라며 욕을 해주었고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퇴근하여 시어머님이 저지른 만행을 알게 됐습니다. 저를 보러 친정으로 달려왔고 같이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나도 내 딸 귀하게 키웠어. 아무리 아들이 귀해도 그렇지 아들 못 낳았다고 내쫓는 집이 어딨나. 내 딸이 그런 대접받는 거 싫으니까 그냥 가게. 남편은 엄마의 눈치를 보며 그럼 나중에 데리러 오겠다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엄마의 말에 눈물이 났고 이렇게 사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여기 있는 동안 푹 쉬다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님께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했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남편의 노력을 아셨는지 다시는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게 하게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인사를 하고 아이들과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님은 우리를 기다렸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때는 너무 욱했다. 미안해. 나도 그래서 반성 많이 했다. 너무 마음에 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못해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반성을 하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둘만 있는 시간이면 그래도 딸 둘은 너무하지 않니? 한 명만 더 낳아라. 아직 나이도 젊고 괜찮잖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시어머님의 입을 꿰매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형님이 드디어 임신을 했다고 이야기했고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만나는 명절이면 시어머님은 우리 딸들에게는 눈길 하나 주지 않고 형님 아들만 물고 빨고 했습니다. 비교는 하시겠구나 생각했으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차리는데 우리 아이들 밥이 차가웠습니다. 왜 이렇게 차갑냐고 하니 다프고 밥이 없다며 제 딸들에게만 찬밥을 주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형님 아들에게는 따뜻한 밥을 주었고요. 비교당하고 무시당하는 딸들을 보니 안쓰러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행동 때문에 괜히 형님 아들이 얄미울 때가 많았습니다. 형님네 가족도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음식을 차릴 때나 청소할 때면 속 빠져서 아들 핑계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은 모조리 제 몫이었습니다. 눈치 없는 남편은 우리도 아이 하나 더 낳을까? 이런 헛소리만 해서 화를 돋구었습니다. 몇 년 후 아이들은 학생이 되었고
어머님 생신이라 가족이 모이던 날이었습니다. 딸들도 저를 도와 밥을 다 차리고 나니 그제서야 형님네 가족이 왔습니다. 형님 아들은 저희를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형님 역시 수고했어.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이 어머니, 국 누가 했어요? 좀 짜네요. 이런 말만 골라 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은 저를 보시며 거봐, 내가 짜다 했잖니. 너는 국 하나도 간을 못 맞추니? 너가 그러면 나중에 네 딸들은 시집가서 이쁨 받겠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만들고 나서 간장을 더 넣어야 한다고 했던 건 어머님인데 저에게 본인의 잘못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형님 아들은 게임만 하면서 차려놓은 밥에는 손도 안 대더니 피자 먹고 싶다고 시켜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은 아이고 우리 손자, 그래도 할미가 손자 주려고 만들었는데 조금만 먹어보지 했고, 조카는 할머니가 만든 거 맛없어. 빨리 피자나 시켜줘 라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애를 혼내기는커녕 제가 시킬게요. 밥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하면서 주문했습니다. 형님 내외는 어머님의 생일임에도 선물이나 케이크도 없이 빈손으로 왔고 저와 제 딸들만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어머님은 딸들이 선물한 내복과 화장품을 받고도 고맙다는 말 없이 형님 가족에게 반찬을 싸주기에 바빴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와서 할머니 너무 싫어. 왜 그러는 거야? 라는 말을 했고 옛날 사람이라 그래. 너네가 이해해줘라고 타일렀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어머님의 행동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째가 졸업했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여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은 기집애들이 무슨 대학이냐며 돈 낭비하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이나 시켜라 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예전부터 참았던 울분이 터져나왔고 저희 아이 장학생으로 가는 거라서 돈도 안 들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집애가 지 애비 머리 닮아서 공부는 잘하나 보네 라며 혼자 중얼대셨습니다. 옆에 있던 형님은 어머 애들이 공부를 그래도 곧잘 했나 봐. 그래봤자 졸업하고 월급 받는 건 남자보다 못하지 뭐 하면서 옆에서 얄밉게 한마디 하더군요. 형님,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자도 성공할 수 있는 시대예요. 라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은 그래봤자 기집애들은 기집애일 뿐이야. 우리 손자 봐라. 얼마나 듬직하니. 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참다 열이 받아. 그래서 그 잘난 손자는 어머님께 잘하나 봐요. 아주 좋으시겠어요. 하니 머쓱해진 형님은 공부 잘해봤자 여자애들은 결혼해서 남편을 잘 만나야지 라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막대하는 건 참아도 딸들에게 막대하는 건 참기 힘들었습니다. 형님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아들 딸 구분해서 이야기하세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좀 받아들이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 딸들 대하시면 이제 명절이고 뭐고 다시는 어머님 뵈러 안 올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너는 대를 잇지 못하면서 딸만 낳아놓고도 아주 큰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대화가 안 되는 소리를 했고 저는 알았어요. 딸만 낳은 저는 여기 다시는 안 올 거니까 볼 생각하지 마세요. 평생 좋아하시는 손자나 끼고 잘 사세요. 하고 그 자리에서 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딸들도 제가 말한 거에 놀랐는지 저를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너네는 나처럼 무시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다시는 저 집에 안 갈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남편은 시댁에 가자는 소리는 일체하지 않았고 시댁에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강요하면 그날로 바로 도장 찍고 헤어지자고 이야기하니 저의 의견을 존중해줬습니다. 그렇게 시댁과 연 끊고 살고 있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첫째 딸은 최근 코인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사도 가고 딸 덕에 호강하고 살고 있습니다. 딸이 대박 났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형님 아들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조카는 무리한 사업 확장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쫄딱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 제발 도와달라고 했다 하네요. 그래서 딸이 누구세요? 전 그 집이랑은 연 끊었는데요. 말하고 바로 차단했다 했습니다. 얼마나 고소하던지 남편 말을 들으니 형님 아들이 사업한다고 형님네 집은 물론이고 어머님 집까지 담보 잡았다가 다 말아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딸들과 저에게 시댁 사람들한테 연락 오면 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십몇 년 쌓인 채증이 시원하게 뚫려 지금까지 두 발 쭉 뻗고 잘 자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별 상관없이 자식은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고 앞으로도 바르게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